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이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험이 끝난 학교가 있나요? 그죠?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여전히 이제 시험,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학교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요즘은 뭐 예전과는 달리 하루에 한 과목 내지 두 과목 이렇게 보니까 그죠? 공부하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공부를 좀 하게 하기 위해서 후회 없는 시험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한 과목 이렇게 예전에는 뭐 한 날 내지는 이틀에 걸쳐서 다 봤었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시험을 치르니까 뭐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어차피 그것도 경쟁이니까. 오늘을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이제 11월에 시험이 있죠. 수능 시험이. 그런데 이제 수능 시험에서 지금 이제 현재 학교의 어떤 추세나 이런 거를 보면 학생부 종합이 늘어나면서 학생부 교과가 조금 이렇게 비율적으로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우리 보면 이제 의대 가거나 또는 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좀 나름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면, 수능 최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는데 보면 굉장히 우리 일반고 학생들은 어려워하죠. 물론 자사고나 특목고 아이들도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또 걔네들은 걔네들 나름으로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수능 최저를 얘기할 때 보통 이제 거의 이런 말은 굳어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를 맞출 때 이 도시 지역 학생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학생들은 수능 최저 맞추기가 쉽고 지방의 학생들은 수능 최저 맞추기가 어렵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제일 많이 대두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학원의 질이 나쁘다 내지는 이제 학원에 이 학원을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그런 말을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첫째는 수능 최저 지방의 학생들이 맞추기 어렵다. 둘째는 그 이유는 학원이 별로여서이다. 또는 사교육을 받는 환경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일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중학교 때의 성적이 좋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가서 성적이 나빠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것은 사교육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아이가 만약에 방학 동안에 사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모의고사에서 특히 이제 3월에 모의고사가 있죠. 6월 달에도 모의고사가 있고 이럴 때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물론 학교 내신과 좀 별개로 나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 이 성적이 이렇게 급격히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시험을 치렀던 모의고사 성적이 급격히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말하기 좋으니까 아는 게 그것뿐이 없으니까 사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실은 그게 독서였습니다. 독서 능력이 처지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그게 이제 학교의 수준 따라 틀린데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이 아이가 성적이 처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바로 독서 역량이 떨어져서이다. 근데 내 아이 독서는 하는데 근데 그 독서는
매우 제한적인 독서였다. 여기서 제한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예를 들어 뭐 과학책만 뭐 계속 읽었다든지 아니면 문학책만 계속 읽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독서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교육인 거죠. 제가 우리가 비사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찌됐건 어떤 아이랑 중학생 아이랑 강남에 사는 중학생 아이랑 통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도 이런 방송을 듣고 독서의 중요성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이 비사 프로젝트를 신청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이랑 이것저것 얘기하고 보니까 강남 이제 제가 했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강남에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킨다. 뭐 그래서 제가 정말 쓸데없는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킨다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아이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것저것 묻는 과정에서 이제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수행평가를 책을 한 권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 독후감을 써가는 게 이제 수행평가인가 봐요. 거의 모든 과목이.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서 이 독후감을 써가는 게 이 중학생에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는 공부시키는 거, 정말 그거 잘 하는 거네. 제가 고2 이전에 공부를 쓸데없는 거 시킨다고 되게 학교 욕을 많이 했었어요. 그 아이에게도. 정말 쓸데없는 공부 많이 시켜. 그런데 수행평가는 어떻게 하는데, 책 한 권을 읽고요. 그거를, 한 번에 독후감을 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거는 잘 시키는 건데? 야, 그거는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그 애가 약간, 살짝 제 느낌에, 한 100% 중에 한 10%는 살짝 황당해 하면서, 왜냐면 다른 거는 다 동의를 해주면서, 그거는 그 학교를 칭찬하고 있는 거니까, 애가 살짝 당황한, 한 10%, 5% 정도 당황한 목소리 톤으로 살짝 바뀌면서, 아니요, 일반적으로는 잘 못 느낄 거예요. 제가 민감해서 느낍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그런데 그게 거의 한꺼번에 다 와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를 이렇게 나눠서, 예를 들어 뭐 3월 달에 조금, 4월 달에 조금 이렇게 과목별로 나눠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과목이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수행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실은 말이야, 그게 너에게 지금은 매우 힘들고 귀찮고 그런 일이지만 그것은 너에게 매우 필요한 교육이야. 내 다른 거는 다 마음에 안 들었지만, 너가 말한 것 중에 말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책을 한 권을 읽고 독후감을 써가게 하는 것은, 그래서 강남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야. 너 그거는 정말 잘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선생님에게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너는 피곤하지만. 그러면 그 독후감을 쓸 때 왜 힘들었어? 그리고 이제 그걸 물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책을 다 독고 나도 기억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면 능동적 독서가 부족해서야. 능동적 독서란 뭐냐면 너가 책을 읽고 뭐라고 하죠? 이 밑줄도 긋고, 너가 잘 모르거나 이건 중요할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또는 기억에 남아야 될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에 밑줄을 그어. 그리고 요거는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 도대체 뭐지? 라든지 이런 거는 포스트잇에다가 거기다 메모지를 써서 메모를 갖다 붙여놔봐. 그리고 너의 생각이 뭔지도 거기서 써놔봐. 예를 들면 이렇게 써놓는 것들을 읽고 나서 독후감을 쓰게 될 경우, 시간이 있다면 한 번 더 보면 좋고요. 시간이 없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메모했던 거나 네가 밑줄을 그어놨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워드로 쳐봐 한번, 써봐 한번. 그렇게 놓으면 그게 너에게 그것 자체가 독후감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 그 글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는, 그러니까 다 써놨으면 그거를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그리고 이제 살은 더 붙여야 되겠죠. 밑줄은 안 그었지만 이렇게 만들면 너가 독후감이 쉽게 써질 거야. 그리고 너도 기억에 많이 남게 될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아까처럼 이제 질문을 던진 또 하나 힘든 게 뭐냐니까 이제 한꺼번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들끼리 뭔가 상의를 해서 조금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뭐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 뭐 탐구, 뭐 과학, 뭐 어쨌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회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과목이 한꺼번에 왔다는 거가 너는 지금 사실은 이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 아이의 기억 속에 잠깐 일주일, 2주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 선생님은 3월달에 시험 수행평가를 내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해보려니까 자기도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근데 책은 이렇게 읽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것처럼 결국은 제가 그거 보면서 예를 들어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녀의 학교의 아이들의 수행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보면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고 뭐 그거를 해온다든지 책 한 권을 읽고 수행평가를 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즉 이런 것들은 매우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거든요.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공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귀찮거든요. 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아이의 역량을 키워주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의 수업은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뭐 그거 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뭐 나름대로 문제 풀이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더 힘든 것은 책을 한 권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겪어봐서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무슨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 거죠. 책을 읽는 거에 대한.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덜 힘든데 그것 자체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또는 이 방송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느껴야 되는 것은 힘들게 공부할수록 오래 남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역량 자체가 곧 나중에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실천해 가면 한 번에 다 바뀌진 않으니까요. 조금씩 실천해 가면 분명히 그게 이제 모여진 것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수능 최저까지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저는 뭐 처음부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했느냐, 다 알고 이런 교육계에 투신해서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느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저는 궁금하면 다 취재를 하거든요. 취재를 한 번 했다고 그것이 그게 특수한 사례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10번, 그게 이제 공통적으로 나왔던 거를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양산의 효암고였습니다. 울산역에서 내려서 갔던 고등학교였는데, 그때 강의 갔을 때 거기 진로 진학 상담 교사 김순남 선생님이었나요? 그래서 이제 마중까지 나와서, 이제 울산역에서 마중까지 나와서 이제 저를 태워서 그 학교까지 가는데 꽤 한 40분 이렇게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는 도중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한 70명 정도를 모아서 독서클럽 같은 걸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책을 한 권을 읽고 2,000자씩 글을 쓰게 한다고. 2,000자씩 글을 쓰게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힘들어 해서,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반문했죠. 아니, 아이들이 그걸 해요? 그러니까. 하는데 매우 힘들게 해간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아이들에게 다 하고 싶지만, 그래서 지원자를 받는다. 그 지원자를 받고 면접도 한다 그래요. 면접도 해서 이 아이가 정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아이인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것도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한 아이가 안 해가면 또 안 해가요. 그죠? 일반고의 단점이 바로 그런 거죠. 자사고나 특목고가 좋은 점은 웬만한 애들이 뭐 내놓으면 거의 다 해간다. 근데 일반고는 거의 다 안 해가니까 나도 안 해간다. 이런 거에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가나 자사고가나 이 멘탈이 강해야 돼요. 그죠? 남들이 떠들어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힘. 또 자사고나 특목고 가면 남들이 성적이 좋고 내가 성적이 처졌어도 그것을 인내하고 언젠가는 내가 좋아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공부해낼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멘탈인 거죠. 그 멘탈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한 거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1, 2, 3학년 다 합쳐서 한 70여 명 정도가 한다. 그런데 이제 거의 이게 탈락되지는 않고 거의 다 유지가 되어 가나 봐요. 근데 그 힘이 바로 그 아이들의 역량을 굉장히 커지게 하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그 선생님은 자기 시간을 희생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계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선생님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강의하기 전에 그 교장 선생님을 잠깐 만나봤는데, 교장 선생님하고 뭐 또 이렇게 몇 분의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그때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이게 지원을 해주고 있구나, 이 선생님이. 왜냐면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선생님이 혼자 하고 싶다고 그래서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실 이게 헤쳐나가기가 힘들거든요. 아니, 뭐 김선생, 만약에 교장이 아니 김선생 왜 이렇게 애들 힘들게 해? 아니 그냥 안 해도 되잖아. 뭐 힘들게 해? 애들 그냥 공부하게 냅둬. 무슨 책을 읽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런데 마침 그 선생님이 그 독서클럽을 그렇게 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장 선생님이 지원해주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기서 지원이라는 건 꼭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시간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확보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선생님의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죠. 그 선생님을, 그 교장이. 이게 별것도 아닌 역할이 아닌 거죠. 매우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 직원이, 한마디로 교장의 입장에서, 학교 운영자의 입장에서 그 선생님을 한마디라도 더 칭찬해주고, 그분의 어떤, 그렇게, 어떤 자기 시간을 희생해 가면서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같이 우리도 보면 직장 내에서 이렇게 있지만, 직장 내에서 누군가가 뭐 몇 시간씩 더 하면서 뭐 더 해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그 선생님은 해 나가고 계시더라. 그래서 제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보면 그리고 실제로 그 용암고는 조금 우리가 일례로 알고 있는 좀 괜찮은 대학에, 그렇게 시골에 있는 학교지만, 물론 그 학교가 뭐 그 안에 나름대로는 그 지역 내에서 조금 비평준하니까 지역 내에서 좀 타 지역에
지방에서도 이렇게 오는 학교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이제 서울대나 이런 데 가는 게 쉬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이 밑받침됐던 게 바로 그런 독서클럽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 학교는 더더욱 더 많은 학생들을 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뭐 선생님 한 분만의 노력이 아니라 전체 선생님들의 노력들이 따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독서 역량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시골에서 설령 그렇다 그래서 막 그 동네에 있는 모든 A급 애들이 다 그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뭐 서울대라도 몇 명 보낼 수 있었던 힘들은 바로 그런 독서클럽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늘 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선생님들의 지원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또 그것을 서로 간에 으쌰으쌰해 가려고 하는 이 분위기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들을 몇몇 선생님들이라도 제대로 해주면 학교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여기에 교장이 그 선생님들이 해가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수능 체제를, 지방의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못 맞추는 것은 학원의 탓이 아니다. 학원의 탓보다는 독서에서 찾아온 것이지 학원의 탓이 아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를 제가 언젠가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특성이 나온다. 그리고 이전에 공부했던 역량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등급이 예를 들어 국영수가 어떤 등급이냐, 또 그거가 이제 꼭 내신하고 관계가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모의고사에서 국영수가 등급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현재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고 과거에 이 아이가 학원을 다녔던 아이인지 아니면 안 다녔던 아이인지, 학원을 다녔다면 어떤 학원을 다녔는지, 어떤 성향의 학원을 다녔는지, 그러니까 보습 학원을 다녔는지 영어 외국어 학원을 다녔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영상은 또 다음에 찍겠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독서가 이만큼 중요하고, 이번 7월호에 능동적 독서라고 하는 게, 제가 비판적 사고력 향상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번에는 능동적 독서라고 하는 편이 나갔어요. 이렇게 능동적 독서. 그래서 이번 16페이지, 그러니까 이 앞쪽에 한 20, 30페이지를 제가 활애를 해서 이 능동적 독서 방법에 대해서 써놨거든요. 뭐 독서를 어떻게 해라. 물론 아까 그걸로도 뭐 가능합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책 따라서 구체적으로 고전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역사서는 어떻게 읽는지, 뭐 사회과학서는 어떻게 읽는지, 과학서는 어떻게 읽는지, 철학서, 실용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워크시트 작성지가 있습니다. 워크시트를 직접 작성해 보기.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의 힘이 왜 좋은가의 근본적인 이유는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다. 우리가 학교를 안 다닌 사람들도 왜 스님이 돼서 면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몇십 년째 한 사람들 보면 지식이 상당히 깊은 내공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스스로 생각해내는 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워크시트 작성하는 걸 아이들 분명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것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왜 지나가고 연결되는지를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학원을 다녔든 안 다녔든의 문제는 아니지. 냉정히 얘기하면 그건 아니죠.
그런데 학원을 다닌 애들은 당연히 생각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이 부족한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멈춘 경우가 더 많을 것 아니겠어요?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확률적으로 말씀드려서요. 그러면 혼자서 공부하는 애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 커진 이유는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지금 모든 대입에서, 뭐 서울대부터 지방대, 모든 대학들에서 원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그 힘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은 인서울을 놓고 본다면, 예를 들어, 지방고점 국립대에는 인서울을 놓고 봤다면 그냥 인서울 그냥 중하위권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인서울이라고 하면 뭐 지방 거점 국립대는 빼놓고 얘기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뭐라고 하죠? 인서울이라고 하는 그 대학들 또 뭐 이 지방 거점 국립대를 포함해서예요. 결국 이런 학교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냐 없냐. 학원의 힘을 너무 많이 받은 애들은 들어와서 공부를 못해요. 대학에 와서도. 왜?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 아이들이 그럼 학원 다니면 영어 공부 못하냐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그 대학에 가서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을 자기 스스로 어쨌든 깨우쳐야 되는 거죠. 언제 깨우치냐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실제 이건 조사한 자료지만 논술로 들어온 학생이나 교과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나 교과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을 대학들이 처음에는 안 쳐줬어요. 그 교과 성적이 좋은 애들을 인서울 대학에서는 별로 안 쳐줬어요. 그런데 그 수능 최저 등급이 예년에 초창기보다는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그 학교 내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는 대학에 와서도 그만큼은 하더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밑바탕에는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자기 역량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떤 역량이냐면 나는 적어도 이 학교에서 1등 했는데 나 대학교 때 1등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긍심? 자존심? 자존감? 자기효능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부를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좀 내려왔죠. 그래서 대학들은 대학교의 입학사정관들이나 입학처 사람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그 교과 내신이 좋은 애들은 대학교 와서도 생각보다 원래는 이 학교급이 많이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자사고 1등급과 예를 들면 일반고 1등급은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자사고 3등급과 일반고 1등급, 자사고 4등급과 일반고 1등급이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대학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겠죠. 교과로 뽑았을 경우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교과로 뽑은 애들이 더 잘하더라. 그러니까 제 말은 교과 내신 등급이 좋았던 아이들이 그게 어느 학교든 내신 등급이 좋았던 아이들이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 지 할 만큼은 하더라 라는 것도 있었죠. 다만 그 할 말이 그러면 보면 서울대나 이렇게 연세대나 뭐 이렇게 교과 없는 대학들 많잖아요. 한양대, 성대, 서강대 교과 없는 학교들 많아요. 그죠? 이런 대학들은 결국 보다 보니까 역시 기본적인 수준 차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안 뽑는 거죠. 교과로는 이런 면이 있어. 다만 교과로 뽑았던 학교들에게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었고 그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독서에서 오고 독서를 하는 동안에 읽었던 읽는 과정에서 생긴 이 학생의 역량이 곧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으로 발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도 매우 똑똑해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과 독서
여기에서 배우는 역량은 같은 거다. 그래서 또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보면 우리가 반복적인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 번만 읽으면 안 되죠. 두 번, 세 번 읽어낼 수 있는 힘도 필요하죠. 근데 아이들마다 갖고 있는 성향이 달라요. 이게 뭐 반복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공부 역량, 학습 역량,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독서를 했다고 해서 한 번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읽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 그게 역량이라는 거죠. 그게 얘는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역량이라는 거죠. 당연히 역량은 내가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게 뭐 지방이니까 서울에는 뭐 좋은 학원도 많으니까 뭐 이런 거겠지. 이것은 그게 뭐 100 중에 1, 2%는 맞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독서 역량이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애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게 누가 얘기해 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지 말지를 정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나를 더 이뻐해 주면서 뭐 이거 이렇게 해라 그래야 너가 더 성장한다 하면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보고 책 읽으라고 하면 뭐야 뭐 이렇게 별로 그게 크게 반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 꼭 인지해 주시고요. 그렇게 꼭 실천을 그러니까 인지만 하지 마시고 꼭 실천도 해줬으면 좋겠다. 자녀는 바꿀 수 있어요.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뭐 나이든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중에도 이게 엄마 쪽, 그러니까 여성분이 여자가 한 78% 보고 남자가 22%를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방송.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제가 진학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꼭 학생부 종합전형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학생부 교과나 또 내신 성적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신이나 수능에도 이렇게 적합한 정말 정답을 꽂아주고 싶은 것, 그러니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참 나이를 먹어가면 배울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계속 배울 것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들도 제 방송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으시겠지만 저 역시도 이번에 편집을 남들처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우리 에듀진 기사를 보고 이렇게 밑줄도 그어가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려고 하면 제가 어디 강의 가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배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거를 배웠습니다. 아니 배운 거라기보다는 어제 처음으로 시도해 봤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언젠가부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언젠가는 어찌됐건 이제 우리 에듀진 기사를 보고 진학과 관련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